예,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이종훈 박사의 정경유 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타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간단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라든지 정부와 또 여러 부처들 서로 엇박자가 나면서 램독이 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설명을 하고 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논란이 이제 불거지게 된 계기는 이제 검찰이 이제 불구속 기소 카드를 꺼내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지금 이제 타다 운영사죠. 그러니까 VCNC 박재욱 대표. 예. 그리고 이제 그 모회사인 그 이재용 소카 대표를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였던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지난 2월 달에 서울 개인 택시 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이 고발을 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던 그런 소송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결론을 이제 내린 건데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논란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이재용 예. 대표가 반발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과연 검찰의 기소 판단이 정확했느냐. 예. 이것이 이제 논란의 출발이었는데, 그 이후에 부처 간에 이제 서로 또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네. 당시에 좀 이 사건이 이상하다라고 그 신호를 알린 것이 기소하는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AI 정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4차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AI 정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용 소카 대표인가요? 그렇죠. 기소가 된 네. 후에 본인의 SNS에도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썼고, 네. 검찰로서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정해진 그 수사 일정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소 단계로 넘긴 거죠. 예. 이 지금 해당자들이 해외로 뭐 도주한다거나 뭐 증거인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사안 자체도 이제 간단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예. 곧바로 이제 구속하지 않고 이제 기소 단계로 그냥 이제 넘긴 거죠. 예. 그러니까 사건을 이제 계속 오래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였고, 이미 사건은 지난 6월부터 이제 고발이 들어와 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오래 검찰 쪽에서 이제 그냥 쥐고 있을 수는 없었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제 그날 이 참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AI에 관해서 굉장히 국가 비전 전략으로 이걸 앞으로 새롭게 전략도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AI 정부로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점에 곧바로 이게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재용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예. 예. 뭐 규제도 이제 완화해 준다 그러고,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 빼고는 다 허락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규제도 운영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네.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거야말로 AI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다. 자, 그런데 뭐 이제 왜 결국 기소를 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말과 그러니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은 영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좀 지적을 이제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논란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IT 업계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식이면 뭐 규제는 한편에 존재하고 그걸 또 뭐 편법으로 하지 않으면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새로운 산업, 뭐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는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지적이 이제 마구 쏟아져 나왔던 거죠. 예. 이낙연 국무총리도 나서서 검찰을 상당히 좀 비판을 했었죠. 네. 뭐 이낙연 총리뿐만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이낙연 총리도 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논란이 이제 되니까 지난달 31일에 국정현안 조정 점검 회의 자리에서 그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산업이 새롭게 이렇게 창출되는 거 이런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어찌됐건 뭐 기존 그 체제 하에서 이걸 잘 좀 조화를 시켜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죠.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기소로 해서 신산업 창출이 혹시
이게 좀 방해를 받을까 좀 걱정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관계자들이 다 이제 언급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논란이 더 사실은 더 불거진 거죠. 아니 뭐 청와대에 있는 김상조 이제 그 정책실장까지도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이야기한 날 마침 또 그렇게 하는 거 이것도 부적절하다라고 아예 그날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딱 집어서 또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 상황 판단을 못 하고 또는 새로운 산업 흐름을 제대로 못 읽고 마치 이제 그 해서는 안 될 기소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다 일제히 공격을 이제 한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해명에 이제 나서면서 또 다른 이제 논란이 유발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때 해서 그 뭐 6시 30분인가요? 그쯤 아마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구속 기소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상당히 좀 검찰이 정말 적이 많이 생겼죠. 이건 정말 오만하구나, 니네가. 네. 대통령이 AI 사업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타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택시조합 내지는 택시조합과 뭐 이해관계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 합의를 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꼭 자기들이 나서서 차단을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는 어떤 절차적 적성 문제, 절차적 정의와 관련해서는 또 이따가 반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뜬금없다. 검찰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하고 얘기가 됐던 거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이제 그렇게 공격을 당하다 보니 이제 뭔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됐던 거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입장문을 내놓은 거죠. 관련 부처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한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또 이걸 반박하고 나섰어요. 우리는 검찰 쪽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고 이렇게 두 부처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진실 공방이 이제 전개가 된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 그럼 법무부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고 또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됐고 그렇게 네. 되니까 법무부에서 또 해명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법무부의 해명이 이제 법무부가 사실은 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는 건데 예.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월에 대검찰청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은 건 맞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하고 법무부 차원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진행은 안 했던 거죠.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제 한창 그 택시업계하고 타다 측이 지금 여러 가지 상생 협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예. 1, 2개월 정도 기소를 늦춰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예. 법무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제 인정한 부분은 대검찰청에 보고를 받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 자기네들이 나서서 그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은 확인이 일단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된 상황에서 이제 대검찰청이 이제 추가로 또 이제 해명을 좀 내놓게 돼요. 대검찰청 쪽에서는 그때 1, 2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1개월만 그냥 연기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7월 달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결국 이제 8월 정도에는 뭐 기소를 해도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검찰청은 그런데 그때 마침 뭐 조국 전국이 이제 벌어졌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 대검찰청하고 협의를 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어서 예. 그때 곧바로 청와대에 이제 보고를 했다. 이제 10월 달에 특히 기소 직전에는 다시 한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다가 의견을 구했다. 10월에?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의 얘기는 기소는 해도 좋다. 다만 이 기소 직전에 알려는 달라라고만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래서 본인들은 뭐 그냥 절차에 따라서 이게 계속 사건을 묵혀둘 수 없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또다시 지금 오늘 또 나오는 얘기는 이거 사실 무근이다라고 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하고 지금 대검찰청하고도 지금 서로 말이 다르고 지금 이제 이 대검찰청하고 또 이
국토교통부하고도 말이 다르고 지금 서로 그런 상황이에요. 대검찰청에서 추가로 또 밝힌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기소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최종 의견을 묻지는 않았으나, 그러니까 이 법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유권해서 부분을 좀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2차례 정도. 그런데 그때 국토교통부의 얘기는 뭐였냐면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국토교통부가 이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지만 불법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이제 그 허용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해서 허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예. 뭐 본인들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부처 간에 복잡하게 지금 얽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부처 간에 서로 소통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행정법이나 아니면은 정부조직법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대검이 청와대와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은 대검이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그 법령의 해석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이 국토교통부에 직접 물어보는 거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물어본 결과 뭐 본인들의 법적 판단하고 달라서 기소는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토교통부하고 최종 협상 내지는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예. 그때는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법무부를 통해서 법무부하고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을 거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적으로는 성사가 됐고 부분적으로는 성사가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책임이 일단은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서도 안 움직였다는 거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안 거쳤다라는 거고 심지어 청와대하고도 그때 소통을 안 했던 것 같고 그 상황이 되니까 대검찰청이 결국은 최종 기소 단계에서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직접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 부분에서는 좀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기소 직전에 그냥 기소하라 나중에 뭐 그 사실만 알려달라고 할 게 아니고 그 법무부 관계자들 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떻게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 확인은 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예. 자, 청와대가 일단 뭐 이번 정부 들어서는 모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청와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총리실이죠.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는 뭐 했냐 하는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새로운 산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법들하고 충돌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토교통부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법무부의 판단, 또 대검찰청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뭐 중기청이나 뭐 그 IT 벤처 관련한 그런 부서의 판단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국무조정실.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도 상당 부분 그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이분들은 아예 그 논의 과정에서 그냥 빠져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을 계속 강조를 하는 정부에서 총리실도 그렇고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큰 맹점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그 대검 법무부가 서로 입장을 내면서 했던 그 주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7월 달에 네. 법무부가 1개월 정도를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때 누가 그 결정을 내렸고 당시 상황이 어땠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걸 깔아뭉개고 있었느냐? 그게 박상기 장관 때죠. 네. 9월 달까지 박상기 장관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예. 조국 장관 입각설은 뭐 6월 달부터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랄까요? 박 장관은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본 적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시점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임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가 돼서 뭐 1개월 유예하라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그 택시업계하고 타다 쪽에서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과정이었었고 국회가 개입을 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그런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 판단 내리기는 지금은 일단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잠깐 이제 정지를 시켜놓은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사실은 챙겼어야 되는데 그 챙기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의 그 정국하고 상관이 상당히 깊다. 그때 법무부가 이런 문제까지 챙길 그런 상황이 못 됐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은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도록 사태를 이끌고 있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 사안 자체를 뭐 레임덕 문제로까지 이게 확대 해석을 할 것인가는 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보면 이런 식의 그 부처 간의 엇박자는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 현상은 별로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고, 이번 정부를 뭐 청와대 정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청와대의 그 비서진들의 참모진들의 역할이 이제 두드러진 그런 정부인데, 예. 그런데 역시 좀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뭐 인력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러니까 정부 부처 인력을 다 이렇게 장악할 수 있을 정도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제 주도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 빈틈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이없는 빈틈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를 계속 해왔던 그런 상황이고, 타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이슈가 된, 공론화된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대 사안을 놓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처 간의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별로 이번 정부의 지금 국정 운영 상황이 그렇게 꽤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문제점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멍이 발생한 거죠. 이 구멍을 빨리 메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안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부처 간의 소통이 없었다는 거, 중간에 그 역할을 원활하게 해줄 컨트롤 타워가 또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또 비슷한 일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업계에서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예. 네.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 부서 간의 소통 부재, 역대 정부에서 또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이거 어떻게 일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게 다시 재조정이 과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하고자 했던 대로 하면 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청와대가 모든 거를 다 장악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정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장관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본인의 그 적극적인 역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청와대 다 밀어서 보고하고 청와대에서 재갈 받아야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데, 사실은 이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책임 총리제, 책임을 좀 지고 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하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 장관들도 역시 세세한 부분을 챙기도록 하는 것. 예. 그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